방금 전 15분 전에 발표된 긴급 속보로서 전달드립니다. 코인베이스 측에서 유럽의 플랫폼에서 테더, USDT를 포함한 주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 관련 발표를 남겼는데요. 시장에 상당히 강력한 파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속보로서 보여지고 있는데, 해당 스테이블 코인 목록에는 테더뿐만 아니라 팍소스, 페이팔까지 굵직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거래 중단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봤을 때 암호화폐 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 법안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으로서 오늘부터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적용 중단될 예정이지만 USD 코인 그리고 유로화에 연동된 EURC의 거래 지원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거든요. 해당 자산들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기업 서클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차 미국의 리플랩스를 밀어주기 위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상용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테더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플랫폼에서 거래량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자산인데, 이런 주요 자산을 거래 중단하면서 유럽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명분은 규제 준수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코인베이스 측 입장을 들어보면은 미카 규정에 대해서 충족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만 거래 재개를 검토할 것이다. 관련 언급을 남긴 바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수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뉴욕의 금융서비스국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승인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타이밍이 딱 들어맞게도 코인베이스 측에서 테더에 대한 거래 중단 그리고 후속 이슈로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에 대한 거래를 선언하게 된다면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세가 전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속보가 발표된 직후 리플 코인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저희 채널 차원 지난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21 이평선 타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 고점 4,000원 맞고 3,700원, 3,500원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추세가 맞물려가지고 삼각 수렴 패턴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수렴 패턴에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방향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쪽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까지만 해도 시장 매수세들이 온통 트럼프 일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몰려있다 보니까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 감소하면서 비트코인을 빠져나왔던 시장 자금들이 유니스왑, 에이브까지도 몰려갔었는데요. 해당 단기 매수세들이 다시 빠지면서 재차 리플 코인을 매수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데다가 현재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에서 설명드린 바 있었던 것처럼 종합 브리핑방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 자체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차트 흐름 패턴상 견고하고 상식적으로 강력한 악재인데다가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갈 만한 이벤트였다면요, 지금 흐름 자체가 절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애초에 똑똑한 고래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측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매도하면서 계단식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흐름이 분명히 나왔을 거고, 일본이 금리 인상 발표를 하기도 전부터 이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코인 시장은 하락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그런 흐름 절대로 보이지 않죠. 오히려 시장은 강세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측에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강세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영상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미국 위주로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면 그 중심에는 당연히 리플 코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리플을 괴롭혀왔었던 미국의 규제기관 우두머리가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바뀌고 있죠. 오히려 이제는 리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으로서 변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성장하면서 기존 체인링크, 에이브, 헤데라, 알고랜드 여러가지 암호화폐 전반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리플만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이었으면 오히려 리플이 급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전부 다 유동성이 증가되고 신규 매수세로 인해서 다 같이 상승하는 시장이죠. 그렇다면 리플의 상승도 더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프렌치 힐 측에서는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죠. 트럼프 역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에 참석해서 미국이 암호화폐로서 세계 선두에 나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현재 시장 예상치로는 다가오는 2025년 1월 1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가지고 미국 SEC가 리플 관련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리플의 강력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성 이슈인데다가 리플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게 11월 초중순경이죠. 이번 상승 파동은 최소 3개월 이상의 파동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강력한 상승세가 전망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최근 뉴욕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출시 그리고 수요 증가 시기와 겹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겹경사 호재성 이슈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출시 시기,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리플과 SEC 간의 소송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리플 코인에 대해서 우호 정책을 펼칠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른 고래 투자자랑 전통 금융권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의 XRP 토큰에 대해서 신규 자금을 투입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의 본격적인 출시가 되고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의 리플 코인이 확대되면서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무려 7.5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송금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다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리플의 XRP 원장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연결하는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한 가치 이동 수단으로서 리플 코인이 표준 프로토콜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당 네 가지 시나리오가 성립되면서 다가오는 2025년 분명히 상승 자체가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요. 리플 XRP 토큰의 꾸준한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가 전망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모든 투자는 돈의 흐름이 좌지우지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코인 시장은 강세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비트코인은 야금야금 천천히 우상향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에 큰 돈이 빠지는 흐름이 없고요. 실제로 지난 리플 코인이 2,700원에서 2,900원 라인까지 하락세가 나왔을 때 오히려 고래 투자자들은 1억 XRP에 대해서 대규모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 모니터링 꾸준히 하면서 돈의 흐름만 보고 갈 예정이에요. 돈의 흐름에 맞는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나 최근에 저희가 올리는 영상마다 매번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당히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 게 저희 채널에서도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상마다 달리는 댓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12월 19일 날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 분기별 조사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업 심리 자체가 약간 개선이 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호재성 이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동차 제조나 화석연료 그리고 기계 같은 주요 중공업 중심의 개선세가 보이고 해당 보고서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보고서 내용까지도 참고를 하게 된다면은 일본은행 BOJ 측에서 단기 금리를 기존 0.25%포인트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제조 그리고 비제조 업체 모두 전반적인 사업 기대감이 기존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대형 제조업체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 같은 대규모 산업이 성장한 반면에 소매업체 지수가 기존 28에서 13으로 급락한 점이 다소 부정적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소매업체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비단 일본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강도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가지고 고금리 정책 자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하 기조가 확실해진 이상 이미 하락할 대로 하락한 소매업체의 불황 자체가 거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판단 하에 여기에 더해서 건설, 부동산 경기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행 BOJ 측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비과세 소득 공제액 인상이라든지 실수령 임금 인상을 한다든지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돌파구 방법 자체가 오로지 금리 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본 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측에서는요.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인플레이션 2% 목표 수준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강조를 남긴 바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 주 보고서에서는 갑작스럽게 금리 동결적으로 가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시장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30% 미만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로이터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학자의 절반 이상이 12월 금리 인상을 점친 바가 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측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중앙은행의 대응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금리 동결 가능성이 70%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역시 30%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현재 투자시장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내용은 금리 인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 자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이 맞고 현금 보유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시면서 혹시 모레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현금 비중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커뮤니티 방 통해서도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측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수익 실현을 했고 중장기 흐름으로 일정 비중 보유 관점에서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현재 시장 상승 추세 안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큰 틀 안에서의 강력한 상승 추세 흐름을 보시는 것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더 유리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일본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자체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금리 인상을 할지 하지 않을지조차도 불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인 시장은 여전히 고래 매수세, 기관 매수세,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세,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자금까지도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특히 이번에 에이브나 유니스왑처럼 트럼프 일가와 관련된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련된 코인들에게도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코인 투자 시장이 다가오는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해서 큰 불확실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금 흐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일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이번 영상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다뤄봤습니다. 결과만 놓고 살펴봤을 때는 현재 시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 세계 금리 인하 기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제 규모 그리고 성장률 격차가 일본과 미국에서 상당히 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일본은 금리 인상한다? 정말로 쉽지 않은 판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에서 설령 0.5%포인트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파급 효과 자체가 단기적에 그칠 뿐이지 절대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하락 추세로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채널 차원에서도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거나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로서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